자민당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자민당이 총선에서 유리한 상황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민당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58년간을 그 정권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본의 국민들, 유권자가 느끼는 불만, 이것은 전부 자민당의 책임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한쪽에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설사 낙마를 한다고 해서 자민당이 다음번 정권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냐? 그것은 현재로서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야구에서 적실이라고 그러죠.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은 이쪽의 장수가 리더가 그 상대의 실수를 전략적으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자민당의 그러한 정치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민당의 그러한 리더가 그동안 양성되지가 못했습니다. 일본이 그러면은 왜 변혁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체제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유권자들의 욕구, 갈망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현실적으로 일본이 양원제입니다. 중의원이 정원 480명, 참의원이 242명, 양원제입니다. 모든 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똑같이 가결돼야만 법안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중의원은 정원 480명 중에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입니다. 공명당과 자민당이 연립정권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334명입니다. 3분의 2를 압도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참여원을 보면은 중의원의 경우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113명에 불과합니다. 의석의 4분의 1이 안 됩니다. 근데 참여원을 보면은 참여원은 242명인데 참여원은 지금 연립 자민당과 공명당 여당이 103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어야 될 121명에 훨씬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안이 중의원에서 아무리 가결을 해도 참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물론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헌법상 법적으로 중의원의 우선권을 몇 가지 부여했습니다. 왜 중의원이 우선이냐 하면은 중의원은 임기가 4년이지만 지금까지 중의원 임기 4년을 마치고 총선거를 치를 경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개 중의원 임기는 1년 반 내지 3년입니다. 1년 반 내지 3년에 해산을 해서 총선거를 합니다. 중의원은 해산을 해서 어떤 정치적 전국에 중요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총선거의 결과가 민의가 반영된다 해서 중의원의 우선권이 몇 가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로 재가결하면 이것은 법안으로 성립이 됩니다. 또 중의원이 우선이 되는 것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결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 우선이 되는 것은 총리 대신을 지명할 경우에 중의원이 지명한 총리 대신과 참의원이 지명한 총리 대신이 다를 경우에는 중의원이 우선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지배하는 참의원에서 총리 후보를 독자로 선출을 하더라도 자민당이 지배하는 중의원이 선출한 총리가 총리로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예산 의결, 이것도 중의원의 의결이 참여원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조약의 비준 승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의원과 참의원이 결의가 틀릴 경우에 중의원이 결의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립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내각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는 것도 중의원뿐입니다. 중의원에서 내각이 불신임이 결의되면은 내각은 총사직을 하거나 국회를 해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참여는 해산이 되지 않습니다. 중의원만 해산이 됩니다. 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문제도 중의원과 참여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원이 결정하는 국회회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의원이 지금 참여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2석 중에 103의석에 불과합니다. 이 3년마다 절반씩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번 참여연 선거가 2010년 내년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 2013년에 또 나머지 절반을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013년까지 내년과 2013년 양쪽 참여연 선거에서 자민당이 모두 이겨야만 참여연의 과반수를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겨도 안 됩니다. 2003년까지 이겨야만 참여연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013년까지 참여연 선거를 계속해도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이나 국민 여론으로 봐서는 참여연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4년 후에도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원히 중의원과 참여연이 대립 속에서 모든 법안이 서버려야 되느냐? 일본의 지금 정치의 구도의 변혁은 이 상황을 정치인 자신도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도 이걸 납득을 못합니다. 이거 가부간에 결말을 내야 돼요. 중의원에서 통과시키면 참여연이 거부하고 참여연이 결정한 걸 중의원이 거부하고 지금 현재는 중의원을 3분의 2 의석을 자민당이 확보했기 때문에 공명당의 도움을 받아서 확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자민당이 국회에서 3분의 1로 재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자민당 스스로가 이것을 납득을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급적 빨리 국회를 해산시켜서 국민의 뜻을 신임을 다시 묻자. 이 양원이 충돌하는 대립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자민당한테 당장 해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민당은 지금 금년 9월까지가 4년 임기입니다. 자민당은 해산을 하면 지금 해산해봐야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때 자민당이 과반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1당이 되더라도 중의원의 3분의 2 재가결이라는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양원제에서 양원이 충돌할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끼리 근본적인 정계 개편 또는 실제로 작년에 전 후쿠다 전 총리가 그만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야당의 대연립정권 구상을 오자마 총리한테 타진을 했었습니다. 오자마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그 대화를 가지려고 했다가 그것이 노출되는 바람에 결국 그 대연립정권 구상이 해소되면서 후쿠다 전 총리가 결국 사직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치국가에서 헌법이 정한 정치, 통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황은 저건 어떻게든지 타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것을 정치적으로 호도해 나가고 임기응변으로 해나가려고 해도 이것은 헌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은 총선을 통해서 또는 총선 이후에 다시 아마 그때는 근본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자민당은 실은 이름은 자유민주당이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뭉친 정당이 아닙니다. 자민당은 그냥 보수적인 인사들,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의 집단이 자민당이고 사실 그 속에는 이념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